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딱 4가지만 기억하면 병원에 계속 가지 않고도 집에서 충분히 당뇨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매번 병원에서 하염없이 대기하고 매일 먹는 독한 약에 지쳐가는 일상이 얼마나 힘드신지 잘 압니다. 이제는 혈당 수치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간절히 원하시죠? 저는 35년 경력의 김지훈 교수입니다. 제가 수만 명의 환자를 돌보며 깨달은 것은 진정한 회복은 병원 진료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안, 아주 작은 4가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지친 췌장을 살리고 혈관을 스스로 치유하게 만드는 4가지 황금 원칙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되찾는 이 기적 같은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건강을 위해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인가요? 한 분 한 분의 계신 곳에 맞춰 더 유익한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방법이 병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하시려면 우리는 먼저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의학적 진실 하나를 봐야 합니다. 혈당이 왜 높아졌는지 밥그릇만 보지 마시고 약봉투만 보지 마십시오. 진짜 원인은 바로 췌장입니다. 췌장은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이고 인슐린은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는 밥을 먹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들어오는 순간 췌장이라는 공장이 즉시 돌아가 수많은 인슐린 열쇠를 만들어냅니다. 이 열쇠들이 각 세포로 달려가 문을 열어주면 포도당은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태워지고 결과적으로 혈당은 항상 정상 범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힘이 있고 머리가 맑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십 년간 과로를 해온 췌장이 지쳐서 지금은 사실상 파업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공장이 아파서 열쇠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거나 만들어도 녹이 슬어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포의 문은 굳게 닫혀 있고 갈 곳을 잃은 포도당은 혈액 속에 그대로 쌓입니다. 이게 바로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혈액 속에는 당이 넘치는데 정작 세포 안은 에너지가 부족해 여러분이 늘 피곤하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약만 계속 밀어넣어 억지로 당을 처리하게 하면 췌장은 더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약을 늘리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 약속은 분명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4가지 방법으로 이 지친 췌장 공장을 다시 살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췌장을 따뜻하게 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쉴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 열쇠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혈당은 억지로 참지 않아도 스스로 안전한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자, 이제 이 공장의 문을 다시 여는 방법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췌장이 공장이라면 지금 이 공장을 다시 돌리는 스위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온도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단순해서 다들 놓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췌장은 몸에서 가장 냉기에 취약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위장 뒤쪽 깊숙이 숨어있는 췌장은 배가 차가워지는 순간 주변 혈관이 얼어붙듯 수축해버리고 그 결과 공장에서 만들어진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안에 갇혀버립니다. 여러분이 나는 약도 먹고 밥맛도 조절하는데 왜 식후 혈당이 꼭 튀어오르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먼저 이렇게 되묻습니다. 배가 늘 따뜻합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처방이 바로 복부 온열, 즉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전기 찜질팩이든 뜨거운 물을 담은 물병이든 수건 하나 덧대서 명치 아래 배꼽 위쪽에 올려놓으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췌장과 가장 가까운 황금 위치입니다. 시간은 저녁 식사 직후 20분,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낮 동안 얼어있던 혈관이 따뜻해지면서 서서히 열리고 마치 얼음으로 막혀있던 공장문이 녹듯이 열리면
안에 갇혀있던 인슐린이 한꺼번에 혈관으로 흘러나옵니다. 그 순간 방금 식사로 들어온 포도당을 붙잡아 세포 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하고, 그래서 식후 혈당 급상승, 이른바 포스트밀 스파이크가 뚝 잘리는 것입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생리학입니다. 약을 더 세게 밀어넣지 않아도 온도 하나만으로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값비싼 약 한 알보다 따뜻한 물주머니 하나가 먼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문만 열어서는 공장이 완전히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산소와 신선한 혈액을 실어 나를 차례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바로 발을 움직여 혈액을 끌어올리는 방법, 즉 발을 살리는 전략입니다. 왜 발을 담그는 것이 췌장을 살리는지 그 이유를 다음에서 분명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배를 따뜻하게 해서 공장의 문을 열어놓았으니 다음 질문은 하나입니다. 공장을 실제로 다시 돌릴 연료와 산소는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당뇨가 오래된 분들의 몸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혈액이 맑게 흐르지 못하고 꿀처럼 끈적끈적해져서 가장 중요한 장기인 췌장까지 충분한 산소를 실어 나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상태를 의학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바로 췌장이 숨을 못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을 열어줘도 산소가 오지 않으면 공장은 다시 멈춥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강력하지만 약에 의존하지 않는 자연적인 펌프, 바로 발을 이용한 혈류 펌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뜨거움과 차가움을 교대로 사용하는 수치료 요법을 써야 합니다. 준비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약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하고, 다른 하나는 20도 안팎의 미지근한 물, 수돗물 그대로면 됩니다. 먼저 발을 따뜻한 물에 3분간 담그십시오. 이때 발과 다리의 혈관이 활짝 열리면서 피가 아래로 몰려옵니다. 바로 이어서 차가운 물로 옮겨 1분. 순간적인 냉자극이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면서 방금 모였던 혈액을 강한 압력으로 위쪽, 즉 복부 방향으로 밀어올립니다. 이 3분 따뜻함, 1분 차가움의 리듬을 3번 반복하고 마지막은 반드시 따뜻한 물에서 끝내십시오.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고요? 발에서 만들어진 이 강력한 혈류 압력이 마치 펌프처럼 작용해 산소가 가득한 신선한 혈액을 췌장으로 직격 배송하기 때문입니다. 숨이 막혀 하나둘씩 꺼져가던 췌장 세포들이 이 산소를 받아들이는 순간 다시 살아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세포가 살아나면 인슐린은 억지로 짜내지 않아도 스스로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수치를 잠시 낮추는 요령이 아니라 몸의 근본 기능을 되살리는 가장 지속적인 회복의 길입니다. 배를 따뜻하게 열고 발로 혈액을 끌어올리는 이 두 가지가 맞물릴 때 췌장은 비로소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밤 3번, 4번씩 화장실에 깨고 발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아침에 일어나면 혼이 빠진 사람처럼 멍하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바로 구명줄입니다. 발을 뜨겁게, 차갑게, 교대로 담그는 이 간단한 동작은 췌장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발에서 만들어진 따뜻한 혈류는 위로 끌어올려지면서 신장과 방광까지 함께 데워줍니다. 신장이 차가우면 밤에 소변을 농축하지 못해 계속 깨게 되지만 신장이 따뜻해지는 순간 밤에 쓸데없이 소변을 만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밤에 4번씩 깨던 화장실 횟수가 1번으로 줄거나 아예 아침까지 푹 자는 날이 생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발이 따뜻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몸이 췌장을 고칠 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이씨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매일 밤 5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눈밑이 까맣게 꺼져 있었고 약을 꼬박꼬박 드셔도 아침 공복 혈당이 늘 180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어르신,
매일 밤 자기 전에 발만 담그십시오. 그로부터 3주 후 어르신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교수님, 이상합니다. 어젯밤에 딱 한 번만 일어났고 아침 혈당이 130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발을 데워 혈액을 끌어올리자 잠이 깊어졌고 그 황금 같은 잠 동안 몸이 스스로 췌장을 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합니다. 따뜻한 발은 건강한 췌장의 신호입니다. 이제 산소와 혈액은 충분히 공급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췌장을 더 이상 혹사시키지 않는 똑똑한 식사법입니다. 밥은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혈당을 올리지 않는 방법. 바로 세 번째 전략. 데워 먹는 찬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췌장을 따뜻하게 열어주고 발을 통해 산소와 혈액을 힘차게 밀어올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학적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회복 중인 공장에 일을 더 시키면 그 공장은 다시 쓰러진다는 사실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밥을 갓 지은 뜨거운 흰쌀밥을 그대로 드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뜨거운 밥 속의 전분은 훈련된 특공대처럼 위에 들어가는 순간 순식간에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관으로 돌진합니다. 그러면 이미 지쳐있는 췌장은 평소보다 10배의 힘을 짜내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고 이 과부하는 결국 췌장을 더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당뇨에서 빠져나오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굶는 것이 아니라 췌장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의 성격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방법은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밥을 짓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밥을 지은 뒤 바로 드시지 말고 완전히 식혀 냉장고에 12시간 넣어 두십시오. 그리고 다음 끼니에 꺼내서 다시 데워 드시면 됩니다. 교수님, 다시 데우면 효과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아닙니다. 한 번 냉장 과정에서 구조가 바뀐 전분은 다시 데워도 그 성질이 유지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전분은 저항성 전분, 즉 몸이 쉽게 소화하지 못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흡수되지 않고 섬유줄처럼 천천히 장을 통과하면서 혈당으로 들어오는 속도를 절반 이하로 늦춥니다. 결과적으로 췌장은 숨을 고르며 인슐린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분비할 수 있고 혈당은 더 이상 롤러코스터처럼 치솟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혈당 방패라고 부릅니다. 배부르게 밥을 먹으면서도 췌장을 쉬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췌장을 살리는 길은 극단적인 절제가 아니라 이렇게 구조를 바꾸는 지혜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췌장을 괴롭히지 않는 식사의 핵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한 달만 꾸준히 지켜보시면 여러분의 혈당 그래프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혈당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밥만 먹으면 200까지 치솟았다가 조금만 지나면 손발이 떨릴 정도로 뚝 떨어지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높아서가 아니라 급격하게 오르내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찬밥을 데워 먹는 이 한 가지 습관이 들어오면 상황이 바뀝니다. 저항성 전분이라는 혈당 방패 덕분에 식후 혈당은 더 이상 수직으로 솟구치지 않고 잔잔한 파문 정도로만 움직입니다. 마치 거친 놀이기구 같던 혈당이 어느 순간부터 평평한 호수처럼 안정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분명한 승리의 신호가 나타납니다. 이유 없이 단 것이 당기던 욕구가 사라지고 그토록 말을 안 듣던 공복 혈당, 즉 패스팅 글루코스가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180이던 숫자가 150, 그리고 결국 110mg/dL 아래를 향해 움직이는 순간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췌장이 다시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증거입니다.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혈당이 오르지 않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저항성 전분이라는 과학의 결과입니다. 낮 동안 췌장의 부담을 이렇게 줄여주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단계는 밤사이 췌장을 정비하고 수리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과연 어둠이 아침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네 번째 전략,
잠과 빛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낮 동안 췌장을 살리는 방법은 모두 갖추었습니다. 따뜻하게 열어주고 산소를 밀어넣고 음식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조각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췌자장은 잘 먹는 것만큼이나 제대로 쉬어야 회복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많은 환자들이 놓친다고 단언합니다. 하루 종일 일한 기계를 밤에도 계속 돌리면 결국 고장나듯이 췌장 역시 밤에 반드시 정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비 공장이 작동하는 조건은 단 하나, 바로 완전한 어둠입니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 작은 수면등 하나,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 하나, 심지어 휴대전화 화면의 미세한 빛까지도 몸은 낮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는 순간 췌장은 아직 일해야 하는구나 라고 오해하고 회복 모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잘 때는 반드시 불을 모두 끄고 커튼을 완전히 닫으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치료의 일부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12시간 완전 공복입니다. 이 시간 동안 췌장은 전원을 끄고 오로지 수리만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둠 속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멜라토닌을 단순히 잠오게 하는 물질로 알고 있지만 의학적으로 멜라토닌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최고 수준의 기술자입니다. 낮 동안 혈당에 시달리며 상처 입은 췌장 세포를 밤사이 하나하나 고쳐놓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가장 고집센 수치인 아침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옵니다.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보너스처럼 따라오는 회복이 있습니다. 늘 발끝이 저리고 시린 분들, 눈앞이 뿌옇게 흐려 보이던 분들, 이것은 당이 미세혈반을 막아 생긴 결과인데 한 달 정도 4가지 원칙을 모두 지키면 혈액이 맑아지고 산소 공급이 회복되면서 발의 감각이 살아나고 눈이 맑아지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전이 아니라 절단과 실명이라는 최악의 합병증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어둠은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둠은 회복을 허락하는 조건입니다. 수면등 하나, 야식 한 번이 그 조건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는 흩어진 요령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완성된 회복 시스템입니다. 이 원을 지켜주신다면 췌장은 다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원칙을 당장이라도 실천하고 싶어질 것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수많은 안타까운 사례를 직접 본 사람으로서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생명과 직결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특히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니 다른 것은 잊어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뇨는 조용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혈당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슬그머니 발의 감각부터 훔쳐갑니다. 당뇨를 오래 앓은 분들 중에는 이미 말초신경이 손상되어 발바닥의 뜨거움과 차가움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모지나 유리 조각을 밟아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뜨거운 물에 발을 넣어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고가 납니다. 발로 물을 찍어보며 이 정도면 안 뜨겁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실제 물 온도는 60도, 70도일 수 있고 그 결과는 심각한 화상, 감염, 심하면 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발로는 절대 물 온도를 확인하지 마십시오. 물의 온도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팔꿈치를 사용하십시오. 팔꿈치는 피부가 얇고 감각이 살아있어 위험한 온도를 즉시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예 자녀나 가족에게 물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온도는 끓는 물이 아닙니다. 손을 넣었을 때
아, 따뜻하다 하고 느껴지는 정도, 약 40도. 그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뜨거울수록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며 그 착각 하나가 여러분의 발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이 원칙만 지켜주셔도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제대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찬밥을 다시 데워 먹으면 그 혈당을 막아주는 성분이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밥을 지은 뒤 12시간 이상 냉장하는 과정에서 전분은 이미 한 번 구조가 바뀌어 저항성 전분으로 재결정됩니다. 이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데운다고 해서 원래 빠른 전분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분명하게 권합니다. 차갑게 먹지 마십시오. 반드시 데워서 드십시오. 노인분들의 위장은 찬 자극에 약합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밥을 억지로 드시면 혈당보다 먼저 위장이 상합니다. 전자레인지든 찜기든 밥이 부드럽고 따뜻해질 정도로 데워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드셔도 혈당으로 빠르게 흡수되는 길은 이미 차단되어 있고 혈당 방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시 말해 따뜻하게 먹어도 효과는 같고 오히려 소화에는 훨씬 좋습니다. 찬밥의 핵심은 온도가 아니라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 점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괜히 몸을 힘들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도대체 언제쯤 췌장이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혈당계를 내려놓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루하루 숫자는 음식, 스트레스, 잠에 따라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제가 가장 신뢰하는 황금 지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배꼽을 기준으로 한 복부둘레, 즉 허리둘레입니다. 줄자 하나만 준비하셔서 배꼽 높이를 정확히 재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4가지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면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달 안에 이 숫자가 분명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살이 빠졌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부둘레가 줄어든다는 것은 췌장을 둘러싸고 있던 내장지방, 다시 말해 췌장의 기능을 억누르던 지저분한 지방층이 녹아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지방이 남아있는 한 췌장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방이 줄어드는 순간 췌장은 마치 족쇄를 풀어낸 것처럼 본래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합니다. 허리둘레가 줄어들고 있다면 그건 착각이 아니라 췌장이 진짜로 회복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숫자 하나에 집착하기보다 몸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때부터 회복은 가속이 붙습니다. 이제 들은 이야기를 머리로만 끝내지 말고 몸의 변화로 바꿀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몸이 놀라고 마음이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한 것이 바로 7일 회복 일정표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이틀, 몸에게 이제부터 방향을 바꾼다 라고 알려주는 준비 단계입니다. 1일차와 2일차의 목표는 단 하나, 췌장 주변의 혈관을 깨우고 인슐린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할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50도 정도의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십시오. 이 한 컵은 밤새 식어있던 내장을 깨우는 시동 버튼입니다. 차가운 물은 아직 이릅니다. 낮 동안은 평소처럼 지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녁, 밥을 드신 후 20분, TV를 보셔도 좋고 조용히 앉아 계셔도 좋으니 배꼽 위, 명치 아래에 따뜻한 찜질팩을 올려놓으십시오. 이 시간이 바로 췌장으로 가는 혈관을 서서히 열어주는 골든타임입니다. 뜨겁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아, 따뜻하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틀 동안 이 2가지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혈당을 당장 확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췌장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풀려나기 시작하게 만드는 것. 인슐린이 억지로 짜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를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틀쯤 지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수님, 아직 숫자는 비슷한데 몸이 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느낌이 바로 시작 신호입니다. 공장은 아직 전속력으로 돌지 않지만 문이 열리고 전기가 다시 들어온 상태입니다. 자, 이틀은 준비였습니다. 이제 몸이 준비됐습니다. 다음 단계부터는 이 흐름에 산소와 연료를 본격적으로 밀어넣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3일차와 4일차는 몸속에 본격적으로 펌프를 가동하는 단계입니다. 앞선 이틀 동안 따뜻한 물과 복부 온열로 길을 열어두었으니 이때부터는 그 길을 통해 산소와 혈액을 실제로 밀어넣어야 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1컵과 저녁에 복부 찜질은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여기에 단 하나를 추가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 3분 따뜻한 물, 1분 미지근한 물로 발을 번갈아 담그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왜 중요하냐면 발에서 만들어진 강력한 혈류 압력이 마치 펌프처럼 작동해 신선한 산소를 췌장과 신장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이틀만 해도 많은 분들이 몸의 변화를 먼저 느낍니다. 특히 4일째 밤,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장과 방광이 따뜻해지고 혈류가 살아나면서 밤에 쓸데없이 소변을 만들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 덜 깼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제 몸은 따뜻해졌고 산소도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5일차와 6일차에는 이 회복의 흐름을 깨지 않도록 췌장을 혹사시키지 않는 혈당 방패, 즉 식사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5일차와 6일차는 회복의 핵심 구간입니다. 앞선 나흘 동안 췌장은 따뜻해졌고 혈액과 산소가 도달하기 시작했으며 밤에는 잠을 통해 수리까지 받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췌장을 더 이상 혹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은 복부 찜질과 발 온냉 교대요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식사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줍니다. 점심과 저녁, 갓 지은 뜨거운 흰쌀밥을 완전히 중단하고 반드시 12시간 이상 냉장했던 밥을 다시 데워서 드십시오. 양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구조만 바꾸는 것입니다. 이 시점의 췌장은 이미 열려 있고 숨을 쉬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뜨거운 밥을 넣어버리면 다시 특공대 같은 전분이 몰려와 이를 떠넘기게 됩니다. 반대로 저항성 전분으로 바뀐 밥을 넣어주면 혈당은 천천히 올라가고 췌장은 한숨 돌리며 이제 좀 살겠다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다. 식후 졸림이 줄고 단 것 생각이 덜 나며 몸이 전반적으로 가볍다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의지가 강해져서가 아니라 혈당의 파도가 잔잔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7일차입니다. 이날의 목표는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성하는 것, 즉 전면 보수 점검입니다. 낮에는 따뜻한 물과 찜질, 식사는 데운 찬밥, 밤에는 발을 담그고 불을 끈 채 12시간 공복으로 잠자리에 드십시오. 이 하루는 몸이 이게 이제 새로운 기본값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날입니다. 그리고 8일차 아침, 혈당계를 꺼내 공복 혈당을 한 번만 재보십시오. 숫자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만약 내려가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췌장이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7일을 통해 몸이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생기는 순간 회복은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7일차. 이 하루는 새로운 것을 더하는 날이 아니라 그동안 해온 모든 과정을 완전히 묶어 몸에 각인시키는 날입니다. 낮에는 따뜻한 물, 복부 찜질, 발 온냉 교대, 저항성 전분으로 바꾼 식사까지 그대로 유지하시고 오늘 밤만큼은
특별한 결심 하나를 더하십시오. 수면 등을 포함한 모든 불을 끄고 저녁 알겁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이 순간부터 몸은 이제 일은 끝났다 라고 인식하고 췌장을 포함한 모든 대사기관을 심층 수리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 밤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열어놓고 데워주고 산소를 공급하고 부담을 줄여준 췌장이 처음으로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회복에만 집중하는 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8일차는 결과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3가지만 하십시오. 첫째, 아무것도 먹기 전에 공복 혈당을 재보십시오. 둘째, 줄자를 꺼내 배꼽 기준 복부둘레를 재십시오. 셋째, 숫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발끝의 저림이 어제보다 덜한지, 눈이 조금 더 또렷한지,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잤는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그렇다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것은 우연도 착각도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방향을 바꿨다는 신호, 췌장이 다시 회복의 레일 위에 올라섰다는 증거입니다. 숫자가 극적으로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으면 성공입니다. 이 7일은 치료가 아니라 확인 과정이었고 이 아침은 그 확인서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흐름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스스로 더 나아질 것입니다. 7일은 인생에서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7일이 약에 기대어 불안하게 살아가던 삶과 내 몸을 내가 통제하는 삶을 가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를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포기할 뿐입니다. 오늘 밤부터 1일차를 시작하십시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시작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일 뒤 이 영상으로 다시 돌아와 공복 혈당 수치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직접 하나하나 읽고 여러분의 변화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시작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뇨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을 적으로 대하는 삶에서 벗어나 내 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췌장은 처음부터 고장난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혹사당했고 너무 오랫동안 쉬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따뜻하게 해주고 산소를 보내주고 부담을 줄여주고 어둠 속에서 쉬게 해주는 이 기본만 지켜주신다면 여러분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다시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가장 믿을 만한 의사는 병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몸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다른 것부터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불부터 끄고 발부터 담그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공복 혈당을 한 번 재본 뒤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그 숫자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 숫자보다 여러분이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를 가장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린 모든 내용은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건강교육 목적이며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인슐린을 사용 중이시거나 심각한 합병증, 신장질환,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 적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방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지럼, 저혈당 증상, 통증 등 이상 신호가 느껴질 경우에는 즉시 중단하고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몸은 정직하지만 상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영상은 약을 끊으라고 권유하는 내용이 아니라 몸이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보조 전략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치료의 시작입니다.